뒤질러고 팍씨. 저기 가서 기우제 그냥 올리면서 들어오나 너 들어오나 어? 뭣도 없는 찐따들이. 핫솔 대쉬? 다쉐? 이번에 이제 그 신발 쪽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 사람이 못 사는 거지 잘 사는 사람들 여전히 한 20-30쪽씩은 산다고. 뭐 오프화이트 조던 5, 뭐 이지, 프림이라든지 대여섯 쪽에서 뭐 많게는 막 한 5-60쪽까지. 결론은 그냥 꿈도 꾸지 마시라니까. 깔끔하게 포기하세요. 깔끔하게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노파드입니다. 그 봇 바잉을 끄는 이유가 단순히 뭐 이렇게 봇들이 막 나와서 대중화가 돼서가 아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, 아무튼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는 맞다는 거죠. 왜냐면 제가 처음 이 씬에 이렇게 발을 들였을 때, 발을 들이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 흔히 말하는 그 손맛, 이거 있잖아. 그 손맛이라고 하죠. 성공했을 때 그 쾌감. 이건 약간 그거랑 진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. 내가 살아있구나. 나야. 나라니까? 나! 몰라? 나라니까? 근데 이걸 봇으로 사면은 그 맛이 없어. 이 낭만이 없달까? 하여튼 그 맛이 없어. 네, 요새 놈들은 낭만이 없어, 낭만이. 근데 제가 저기 위에 언급한 싸솔, 대쉬 뭐 요런 것들, 요런 봇들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요새는 또 막 대표적으로 뭐 이제 발코, 가네샤, 호크 뭐 요런 것들도 있는데, 고스트 뭐 막 종류도 한 수십 가지는 되는 것 같아. 내가 모르는 봇들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. 근데 가격도 한 20-30만원 수준이 아니고, 저 봇이 막 이제 리셀이 되고 그래요. 그래갖고 뭐 리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1000만원 까지는 안 가지만 1000만원에 육박하는 봇도 나올 정도로 점점 고급화,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죠. 뭐 해외만 이렇게 봇으로 사냐고요? 그 봇은 뭐 해외 얘기 아니냐고, 해외 발매 얘기? 꿈도 꾸지 마세요. 나코, 아코 전용 봇들도 다 있고, 거기에 맞는 뭐 최적의 뭐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것들까지 이미 다 나와 있고, 그래갖고 손으로는 절대 못 사니까는 그냥 희망을 갖지 마세요. 아무튼 뭐 저런 손맛도 없고, 내가 약간 브랜드의 호구가 되는 거. 그거까지는, 그래, 사실상 이거는 브랜드의,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지. 브랜드의 호구가 아니고 그냥 브랜드의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. 요거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야. 내 기꺼이 브랜드의 호갱이 돼줄게. 근데 이 리셀, 이 봇을 파는 이 봇업자들한테까지 내가 호갱이 되는, 약간 2차 호갱이 되는 거, 이거는 좀 X같더라고. 그래갖고 저는 봇 바잉을 끊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런 봇파리들한테까지 호갱이 돼야 하는 거, 이거는 내가 좀 기분이 X같더라고. 그래갖고 저는 좀 그런 걸 접었죠. 그러니까 또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, 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봇이 있을 정도면은 봇만 사면은 나도 엄청나게 막 많이 쓸어 담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,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. 진짜 바잉급으로 하려면은 위에 언급한 봇들, 막 되게 유명한 봇들 뭐 살려고 하는 브랜드나 제품들에 뭐 이렇게 좀 비례해가지고 막 저런 유명한 봇들 최소한 뭐 한 3-4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봇이 뭐 베타 버전일 때, 아니면 뭐 첫 발매 때 이 봇이 작동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렴하게 산 게 아닌 이상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입이 돼서 이런 봇들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기 3-4개라고 하면은 위에 말씀드린 봇들은 뭐 몇백만원에서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봇들도 있는데, 이거 3-4개 하면 1000만원 그냥 후딱이에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막 프록시 같은 것도 사야 되고, 막 그룹 막 이런 데도 들어가야 돼요. 무슨 막 모니터 그룹? 막 이런 데도 들어가야 돼요. 근데 그것도 약간 사용료라고 해야 하나, 이런 걸 또 내야 되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런 봇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는 약간 봇과 봇의 대결, 봇과 봇의 전쟁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이제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또 뭐 봇도 없이 뭐 손으로 이렇게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끼지도 마라. 어디 봇도 없는 찐따가 약간 봇들의, 기계들의 전쟁에 끼어들려고 있어. 뒤질러고 팍씨. 저기 가서 기우제 그냥 올리면서 들어오나 너 들어오나? 봇도 없는 찐따들이.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죠. 그러니까 그냥 못 산다 보시면 돼요. 손으로는 뭐 서버 터지거나 뭐 하는 그런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. 뭐 암튼 그렇다 보니 이번 주에
혹은 요 발매 때 잘 됐던 봇이 다음 발매 때는 안 될 수도 있고, 요 사이트에서 이번엔 잘 됐던 봇이 다음에는 요 사이트에서 또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그래 또 뭐 봇은 약간 귀속 개념이니까는 그래 이번에 안 됐어도 다음에 되면 되니까 다 뭐 다른 사이트에서 잘 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, 프록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하루 아니면은 뭐 일주일, 한 달, 뭐 서버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야. 이런 손해가 계속 발생하면은 그냥 생돈 날리는 거잖아. 이거 제가 약간 컴맹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봇도 주변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남들보다 좀 빠릿빠릿하고 좀 악착같이 그렇게 돌렸을 뿐이지, 기본적으로 저런 뭐 이런 프록시 얘기 나오고 서버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조회가 좀 있어야 돼요.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 이제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,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. 그렇지 않고서는 이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를 못해. 뭐 나도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는 법 알려주면 그걸 굉장히 착실하게 잘 수행을 했을 뿐인 거지. 암튼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브랜드의 호구, 아니 뭐 사실 호구도 아니고 그냥 소비자일 뿐인데 그냥 드립으로 하는 거예요, 드립으로.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인정이다 이거야. 근데 저런 보파리 새끼들한테까지 막 프록시 파는 새끼들, 서버파리 새끼들, 잘 작동이 되지도 않아. 이런 애들한테까지 사실상 이거는 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막 호갱짓을 막 당해버리니까는 이 기분이 족같더라고. 이거는 그냥 진짜 호구죠, 호구, 호갱. 근데 또 그걸 안 하자니 못 사고, 못 사면 족같고, 또 저 위에 날아간 비용 복구해야 될 거 아니야, 메꿔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다음 발매 때 많이 사가지고 또 메꾸려면 또 뭐가 됐든 이게 뭐 사길지 아닐지 모르지만 또 사야 되고,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. 그래갖고 결론만 얘기하자라고 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어쩌다가 운 좋게 한두 번은 터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좀 약간 나름 뭐지 리셀 좀 한다 뭐 이런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딱딱 그 대표적인 품목들이 있어. 아, 나 이지부스트 예전에 350 블랙 때 50쪽 샀잖아. 아니 뭐 슈프림 박스 로고 후드 나올 때 나 20개 샀잖아.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. 그렇게 매번 발매 때 핫한 발매 그 핫한 아이템들 뭐 20-30개씩 50개씩 살 수 있으면은 진짜 한 달에 몇 억씩 벌지. 근데 실제로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느냐, 이 꾸준하지가 못하거든. 어떠한 변수, 조그만한 변수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못 사요.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운 좋게 다 맞아떨어질 때 저렇게 한 번씩 터지는 거지. 근데 이 꾸준함,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는 이걸 오래 하고 있는 사람, 그러면서도 많이 사는 사람, 잘 사는 사람,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지. 거의 약간 막 그 전설 속에 존재하는 막 환상의 동물, 막 유니콘 같은 거, 약간 막 다이 레전드 같은, 막 이야기는 어디선가 들리는데 막상 내가 본 적은 없는.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확신하듯이 이야기를 하느냐, 그게 이제 제가 더 고인물, 고착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, 그 디스코드 같은 그 그룹이 있어요. 디스코드 안에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. 그걸 지들은 뭐 쿡그룹이라고 한다고 하는데도 왜 그걸 쿡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. 그냥 콥이면 콥이고 콥그룹이라고 하지 왜 쿡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런 걸 쿡그룹이라고 한다 해요. 저는 그 초기에 지인이 한번 넣어줬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인원 한 30-40명 정도? 뭐 그 정도였는데, 지금은 그런 그룹에 한 200-300명이 있대요. 그리고 그런 그룹도 한 3-4개가 있고, 물론 좀 중복되는 수가 있긴 하겠지만, 그러니까 저는 원래 뭐 디스코드 자체도 원래 그거 하기 전에는 뭐 게임 같은 것도 디스코드 이용해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디스코드도 안 하고 제가 지향하는 바랑 조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, 그 200-300명, 그 200-300명이 나름 난다 긴다 하는 놈들만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치는 놈들만, 좀 친다, 좀 친해 하는 놈들만 그렇게 200-300명을 모아놓은 거야.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정보 공유도 하고, 뭐 매입가라든지 뭐 아니면 어디 뭐 발매했다 이런 발매 정보,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다 뭐 몇 쪽이다 이런 정보들, 그런 거 뭐 알람도 해주고. 근데 이제 막 유입된 사람들이 그 그룹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?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, 그리고 뭐 어떤 곳이 뭔가를 샀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웹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디스코드에 다 떠요. 어느 사이트에서 샀는지, 어떤 제품을 샀는지, 몇 사이즈를 샀는지, 오더 넘버 뭔지, 무슨 보스로 샀는지, 이런 것까지 내역이 다 떠요. 그렇다 보니까는 그 내역이나 이런 얘기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건 사실이니까. 하물며 이제 국내 발매는 저런 프록시라고 해야 되나? 이 해외계에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슈프림이라든지 그런 해외 프록시가 꼭 필요한 그런 발매들은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. 약간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러고 경쟁을 했었던 건데, 국내 발매다. 그 모래주머니 차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몇십 쪽씩 사던 사람들이
그 모래주머니 풀면 어떻겠어. 아 그냥 꿈도 꾸지 마시라니까. 그러니까는 일말의 희망도 갖지 마. 나 못 사. 안돼, 안 바꿔줘. 바꿀 생각 없어. 빨리 돌아가. 거기에서 이제 뭐 저랑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분들이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만한 거는 저런 리셀러 애들, 저런 리셀 쿡그룹 같은 데서 될 줄 몰랐던 거. 그러니까 쟤네는 사는 기술 그런 게 뛰어난 거지, 이 패션을 보는 안목이 뛰어난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. 그 패션적인 제품을 보는 안목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. 그런 걸 보고 미리 사는 게 아닌 이상 깔끔하게 포기하세요. 깔끔하게.